근데 히잡은 또 어떻게 쓰게 된 거죠? 먼저 그걸 좀 알려면요,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의 좀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라비아 반도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 독특한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23배나 크거든요. 23배나 큰데 사막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 다 사막이에요? 네, 진짜 넓다. 사막이죠. 여름에는 40도, 50도. 덥지요. 어우.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예, 그 방법이 뭔지 우리 상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화요? 네. 뭐야? 이게 뭐 19세기에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일단 뭔가 치렁치렁하게 몸을 다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옷들을 입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가리는 거 아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천을 몸에 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사막이었던 아라비아 반도는 유목민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곳에서는 서로 약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만 죽이지 않고 물건만 뺏어가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은 보복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여자들도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몸을 천으로 가려서 최대한 보호를 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렇게 이 날씨나 안전상의 이유로 온몸에 두르던 천이 히잡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히잡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히잡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이 단어부터 봐야 되는데요. 히잡이라는 말은 아랍어 하자바라는 동사가 있는데 가리다,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히잡이거든요. 이후 분리한다는 의미의 히잡이라는 단어는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천과 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존을 위한 거였는데 이런 히잡이 언제부터 좀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 거예요?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그 시대를 연 인물이 있거든요. 누군지 그림을 볼까요? 네. 뭐예요? 누구죠? 뭐지? 잠깐만, 새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알라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세상에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네.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를 묶어놓은 것을 그 경전을 이름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코란, 꾸란, 꾸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무슬림들에겐 절대적인 믿음의 책인 동시에 신이 내려준 생활 지침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히잡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지? 어떤 건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믿는 여인들에게 눈을 낮추고 은밀한 부위를 가리며 명백히 드러나는 것 외에 다른 치장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이르라. 천으로 가슴을 가려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 자식, 자기의 형제,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성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좀 말은 어렵지요. 우리말로 했어도요.
그냥 가려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은밀한 뭐 부위들을 당연하지만 가려라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무슬림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는 천이나 수건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가족이나 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말라 이거죠. 이때 히잡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앙심의 상징이자 신의 보호를 받는 정숙한 무슬림 여성이라는 이 차별성을 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근데 이런 지금 저기 경전이 있잖아요. 네. 이 경전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계속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를 이제 포부로 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용화의 여성들의 신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화에도 여성의 신체가 나오면 편집됩니다. 이게 표죠. 그러니까 방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출연을 해도 안 된다는 아예 거예요? 출연이 안 돼요. 출연이 안 예, 돼요?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경전의 남자들 옷차림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정숙하게 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내려놓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무슬림 남성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배꼽부터 무릎까지는 맨살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 너무 덥다 저거. 어휴. 너무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런데 레자 샤가 튀르키예를 다녀온 후에 개혁 의지를 더 다집니다. 그리고 1936년에 무언가 일을 벌입니다. 히잡을 벗겼죠. 벗어라. 카시프 헤잡이라고 그래서 히잡 벗기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여성들이 공공 장소에서는 절대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야, 그럼 엄청난 개혁이네요. 그럼 그건. 히잡 쓰는 게 불법이 된 거네요? 히잡 쓰는 게 불법이 됩니다. 와. 그래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벗겼구나. 누굴까요? 누구죠? 왕비입니다. 레자샤의 왕비 타지월 몰루크라고요. 그리고 뒤에 두 분은 공주들? 공주. 왕족들이 솔선수범했네요. 네, 이게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왕비하고 공주들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 이벤트였거든요. 처음으로. 이날은 테헤란에 있는 대학교의 졸업식이었는데 갑자기 왕비랑 공주들이 이렇게 히잡 없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겠네요. 하더라고요. 네. 미리 와. 얘기를 해주든지. 밑에 학생들은 다 히잡하고 있었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면서 아, 우리도 벗어도 되는 건가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 무슬림이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했던 이란 사회에서 왕비가 갑자기 히잡을 벗고 나타났으니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적이었겠네요. 이런 이벤트를 기획한 이란 국왕의 연설을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의 어머니, 여형제들이여. 이 뜻깊은 날 이제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눈에 띄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눈에 띄어야 합니다. 와. 이제 여성들은 가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유지가 안 됐지?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요.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자샤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야만이 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히잡을 근대 국가로 가는 것에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히잡이 근대 국가에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교수님 그러면 이제 히잡을 벗어야 된다는 법까지 제정이 됐으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하고 다녔겠네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사실 반발이 구시대적인 그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 게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관습이 돼서 너무 익숙한 거죠.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레자 샤에 대한 분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자들은 히잡을 벗은 여성들을 또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벗은 사람 강제로 베끼면서 폭력 사태가 나고, 또 반대로 열심인 여성들은 벗은 여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란 여성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근데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렇죠. 심지어는 이 히잡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도 생겼거든요. 그러한 히잡이 뭐길래. 그러니까 여성 사회 진출을 목표로 했던 이 법안이 역설적으로 이 히잡 벗기를 두려워한 수많은 여성들을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막아가 버리기도 한 겁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과 개혁, 이슬람과 근대화, 이 갈등 속에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결국 이 파hlavi 왕조의 개혁에 제약이 걸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때 평생 그 썼던 히잡을 갑자기 하지 말라 하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히잡을 제발 쓰게 해달라는 약간 시위도 벌어졌어요. 네. 저는 여성으로서 히잡 쓰지 말라고 하면 너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저 친누나도 25년 만에 히잡을 벗었거든요. 그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배우면서 살다 보니 그거를 이제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게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맞아. 그 마음 준비가 25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좀 반대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 와.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강제로 벗기는 게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모함마드 레자 파hlavi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섰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이란이 중동 최고의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이란이 친미 쪽이었겠네요. 완벽한 친미죠. 그런데 모함마드 레자 샤 파hlavi는요, 사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히잡이 근대화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벗기긴 벗겨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 선택합니다. 그래서 국왕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난 뭐 특별한 근데 방법이 있는 줄 은근히 알았는데. 자유를 두면 그러다가 다들 벗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여성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방법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1963년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고 그래서 백색 혁명을 합니다. افراد این مملکت را که نصف آن را شما تشکیل می‌دهید آماده درک این انقلاب بزرگ ملی ما نمی‌شدند اگر خود شما از حقوق اولیه بشری امروز دنیا و تمدن امروزی ما محروم می‌شدید. 그다음에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합니다. 참정권. 예. 그리고 여성의 이혼 신청권도 확대했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딱 명시하고요. 최저 결혼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올립니다. 아, 최저가 생겼어요. 네, 엄청난 혁명이죠. 이렇게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여성들이 갖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이란의 근대화 개혁에 박차를 가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히잡을 벗기 시작합니다. 아, 잘 됐네요. 우와.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미국 네, 이란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야. 쇼팬츠도 입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좋습니까? 해놓고 디스코장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와 수영복까지 비키니를 입으셨구나. 와. 이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네. 너무 스타일리시하셔 그리고. 그동안 히잡 쓰고 다닌 뒤에는 스타일들을 너무 빨리 적응하고 잘 소화하는데? 안 어색해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 히잡을 한 여성이 확 줄었어요. 대신 중동의 패션 리더라고 불리는 아예 자유로운 복장을 한 이란 여성들이 마구 늘어난 거죠.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히잡과 완전히 작별한 것처럼 보였죠. 훌륭합니다. 이상적으로만 보였던 이 백색 혁명의 개혁안에는 이 보수적인 이슬람주의 세력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죠. 기득권층.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토지개혁. 땅을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국가가 흡수를 해서 땅 없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지주들은 싫어하겠죠. 예, 지주들은 싫어하죠. 근데 지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주가 누구겠습니까? 왕 아니에요, 왕? 아니요. 종교 쪽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면요. 모스크나 종교 시설에 관련된 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러한 권리를 국가에 뺏기는 거죠. 성직자들의 불만이 크죠. 이러한 불만 세력들이 결국 국왕이 밀어붙이고 있던 근대화 개혁의 걸림돌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백색혁명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일 것 같아. 네, 당시 호메이니와 종교 지도자들은 토지개혁,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란 왕정은요, 반대파들을 대화로 설득하기보다는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국에 추방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의 근거지였던 이슬람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왜 그랬을까? 게다가 이란 국왕은 이런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악수를 둡니다. 뭐야. 미국 CIA 지원을 받아서 이란 내에 비밀 경찰, 사바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박을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백색 혁명도 결국 미국의 입김에 못 이겨서 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친미 노선이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종교인, 지식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정에 대한 불만과 반미 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또 파hlavi 왕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요. 1970년대 들어서 이란이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잖아요. 하지만 이 이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도록 분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죠. 그럴 것 같았어, 나. 70년대 초에 이란 상위 10%가 이란 GDP의 40%를 차지한 것만 봐서도 당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차는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경제도 안 좋았구나.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파hlavi 왕조가 좀 전략을 바꿨어야 되는 건데 국민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왕실 소유 궁전을 7개나 만들었고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거울 조각으로 꾸민 방도 만들었어요. 가구라든지 뭐 샹들리에, 시계, 프랑스 직수입 제품들로 왕궁을 채운 거죠.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 파hlavi 왕조가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새 무능하고 부패의 상징이 된 거예요. 희만 씨, 왕가의 사치를 볼 수 있는 이런 뭔가 끝판왕격인 게 좀 있어요? 1960년에 파hlavi 왕비가 대관식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썼던 그 왕관이 있거든요. 1,500개 이상의 보석이 박혀 있고 만드는데 한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해요. 와.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란 왕들의 취미가 비싼 자동차를 차를 좋아해요. 네, 수집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남아있는 자동차만 약 50대가 넘는데요. 맞아요. 이란에 차 박물관이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차들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정이 부패를 하기 시작하고 개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이씨, 너무했네. 1978년 테헤란 중심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12월에 이 반정부 시위대 규모는 무려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1979년 다시 히잡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란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People have prepared themselves since a long time for such a period, but we have stopped them because we hoped that government, the regime, and its foreign supporters will be able to understand our position and will give way to the revolution to go towards its aim. 그리고 여성들이 히잡을 쓰면서 정부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히잡을 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자기들 사리사욕 챙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오히려 히잡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인 거네요. 그렇죠. 이 히잡이 정치적 반대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아, 오히려 히잡이 저항의 상징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듯 친미 정책을 기반으로 파hlavi 왕조는 발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그 전통적 이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왕조 자체의 경제적 무능과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너무 안타깝네. 결국 이란 국왕은 1월 16일 이집트로 탈출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조인 파hlavi 왕조는 이렇게 사라진 거죠. 이 혁명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제부대 씨. 네, 1979년 11월에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대학생들이 종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 국왕의 망명을 미국이 받아줬으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인 52명을 대학생들이 인질로 잡고 441일 동안 대치하면서 뉴스에도 아니, 나왔습니다. 444일이면 1년이 넘는 기간 아니에요? 그렇죠. 대박이다. 당시에 이란에서는 마르그바르 아메리카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란 혁명 때문에요. 중동에서 최대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최대 반미 국가로 바뀝니다. 이러면서 반미가 됐구나. 그렇다면 왕정이 사라진 이란이요.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대체 이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 아까 그 여기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막 팻말도 들고 다니더만. 종교 지도자. 예, 국민들의 선택은 바로 과거 왕 때문에 추방을 당했던 호메이니 왕이었습니다. 당시 호메이니는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나라 밖에서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했고 그 생각이 그대로 이란으로 활자화돼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왕이 이란을 떠난 지 정확하게 보름 후에 이란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호메이니를 환영을 했죠. 그리고 호메이니가 앞장서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로 탄생시킵니다. به چی میخوای رای بدی؟ 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آقای خمینی. 이란이 세속 왕정 국가에서 이슬람 공화정 국가로 바뀌는 거죠. چهار مردم قم آمدند اما به علت کثرت مردم و ازدحامی که در مقابل ماشینشون شد و چند بار کوشش 일단은 저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메이니가 추구한 국가는요, 이전의 국가와는 전혀 다르고요. 사실은 이슬람 역사상 이런 체제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국가명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밖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라고 부르고요.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국가고요. 그리고 서구적인 근대와 서구적인 세속화는 거부하는, 즉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그 정치와 종교가 이제 완벽히 결합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죠? 그런 국가를 세속 국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제브데시 온 튀르키예. 예. 분리돼 있구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슬람 신앙을 열심히 믿으시오. 그렇지만 그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정치화시키지는 마시오. 이게 튀르키예 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국가고요. 이란은 그 분리가 안 되는 국가인 겁니다. 완전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국가와 세속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히잡입니다. 히잡이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그러네. 분기점이 되죠.